자, 안녕하세요. 이게 빅토리라는 거 알죠?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번에 합격하셔야 되겠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렵거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 어려워. 그러니까 마무리 잘하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임용고시에서 반드시 매년 출제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지금까지 정시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어. 항상 출제됐어. 그래서 너무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이제 출제할 영역이 없어, 거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어요. 자, 교육과정에 공부해야 될 영역은 교육과정의 유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과정 구성요소, 교육과정 평가 모형,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교육과정의 유형, 이론과 개발 모형, 구성요소, 평가 모형 네 가지다 이런 이야기야. 자, 교육과정 유형 중에서 여기에 지금 별표 나와 있는 것이 기출문제야. 잠재적 교육과정 두 번 출제됐고 영교육과정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 시험 문제 나왔어.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 차원에서 경험 중심, 학문 중심 나왔고, 통합교육과정 중에서 작년에 중액교육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이론이 역방향 설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설계도 나왔고, 실제 상황 학습으로서 PBL 문제 기반 학습, 협동 학습 이것이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 중에서 여기 보다시피 별표 있는 거 출제된 거예요. 위긴스의 역방향 설계 아주 독특해. 교육평가 계획이 목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고, 이것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워커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것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특히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요. 그렇기 때문에 워커의 모형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이즌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 중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이 그나마 답을 쓰는데 채점하기 비교적 용이한 것이 바로 이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선정에 있어서 영교육과정이 아이전의 예술적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이것이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 조직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타일러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원리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 원리하고 동기 유발의 원리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 조직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원리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여기. 자, 원리가 시험 문제 나왔어. 자, 안 나온 파트가 교육과정 평가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교육과정 평가 모형은 평가 파트에서도 해당되고 교육과정 파트에도 해당돼. 그렇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양쪽에 어디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어떻게 영향을 줘? 학생들의 성적에도 영향을 주고 학생들한테 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속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교육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변화에 대해서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평가가 바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맞게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 모형이 적합한가,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과 후 교육 활동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는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제대로 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모형에 대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이미 지금 시험 문제 나왔어. 잠재적 교육과정은 시험 문제 출제되고 나서도, 출제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출제되고 나서도 중요해. 그래서 역시 잠재적 교육과정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응 교육과정 두 개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잠재적 교육과정 의미는 뭐라겠죠?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하게 된 경험을 말해.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많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여러 학교의 문화 풍토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 또는 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야. 자, 여응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르치지. 그래서 학교에서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 여응 교육과정이야.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선정된 것이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이것만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가르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가르치지 않은 내용, 여기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지금 잠겨있는 아주 가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들한테 유용한 것을 뽑아가지고 가르쳐야 될 역할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바로 교사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응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미 출제됐지만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교과 중심은 안 나왔지만 출제되기는 쉬워. 왜냐하면 논거가 명쾌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거의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이미 이건 출제가 됐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이것을 교사에게 넘겨줬어.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6차 교육과정부터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용, 그 다음에 방법, 평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바꿀 수가 있어.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준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전반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 여응 교육과정, 여기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 모형인데, 이론의 근거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전통주의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성주의 또는 개념 경험주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교육과정, 이 세 가지 개발 모형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출문제, 이것은 당분간은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아이즌의 예술적인 교육과정도 지금 여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겠죠. 그래서 아이즌의 예술적인 교육과정 모형도 중요하게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낮아.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지. 자, 여기서는 절차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상황 분석이고,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해석과 실행, 모니터, 피드백, 사정, 재구성, 여기에 있는 이 절차도 아주 중요하고, 이 스킬백에서 시험 문제에서 내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 학교 교육과정 개발할 때 유의사항,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지금 별표 5개 해놨죠. 별표 5개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학교 교육과정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잖아. 그래서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무엇에 중점을 둬서 뭐냐면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돼. 이것이 목표 설정이야.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세 가지라고 해봐. 전인교육, 뭐 생활지도, 그 다음에 창의적인 체험활동.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교과라고 한다면 교과별로 다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국어, 영어, 수학 쭉 있을 테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딱 있을 테죠. 각각의 선생님들이 합의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짠다 이런 뜻이야. 아니면 또 자기 학급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짜가지고 해석과 실행, 그것을 해석이라고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해해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천하고 나서 내가 실천이 제대로 잘 됐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해야지. 그래서 모니터링, 피드백, 사정, 재구성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을 내년에 다시 또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것 중에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이것이 바로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망이다. 그 다음에 타바 모형이 약간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사가 중심이 되는 귀납적, 미시적, 풀뿌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거예요. 교육과정을 우리는 누가 짜서 줘? 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 평가원의 배당을 받아가지고 각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잖아요. 자, 위에서 내려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려보낸 거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면 교사는 어떤 역할밖에 안 돼?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사 자신이 교수 학습 지도안부터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지도를 한다. 그러면 수영에 대한 자유형, 그 다음에 평형, 뭐 배형 여러 가지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짜가지고 순서대로 짜가지고 실행을 해봐. 실행을 해봐가지고 검증을 받고 이것을 다시 순서를 재조정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모아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교육과정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구체적인 것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제 축구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배구를 지도하고 이렇게 하나씩 지도하면은 이것이 체육의 교육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바의 모형이 나온다면 특징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특징. 그래서 타일러는 나오지 않았지만 타일러가 강조하는 내용 선정, 내용 조직의 원리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일단 타바 별표 3개, 스킬백 별표 7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즈너는 작년에 1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 3개 이렇게 해두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 선정의 원리, 내용 조직의 원리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런데 이것이 굳이 연결시킨다면 교육 심리학의 전위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위 이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이 그 다음에 학생들의 후속 학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위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 선정 조직의 원리가 연결시켜서 나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미 이제 이 자체로는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 스킬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이다. 이게 평가 모형. 자, 여기에 있는 평가 모형 5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된다. 타일러는 목표 달성하면, 사전에 정했던 목표 달성하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스크립의 타일 목표형은 타일러처럼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의도했던 효과, 이 목표,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 부수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 스테이크와 아이즈너의 전문가 판단 모형. 이것은 내가 교육과정 평가를 하는 것은 좋으나 교육과정 평가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나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스테이크의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이즈너의 전문가 판단 모형, 스타플 빔의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평가자들이 잘 평가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기서 주로 평가했던 성과평가 이 중심이 아니라 타일러가 강조했던 성과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 상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황, 맥락, 투입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이것이 스타플 빔,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교사가 판단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크리븐,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아이즈너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타일러는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스크리븐은 목표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서술과 판단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고, 아이즈너는 전문가 판단 모형으로서 감상을 바탕으로 비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감상과 비평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수업 시간에 문제로 많이 주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전공에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두 가지. 스킬백,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 평가 모형,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자, 교육과정 평가 모형까지 마치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교육심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뭔가 좀 감이 잡히나요? 어떤 것을 중요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 먼저,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자, 여기서 마치고 10분 쉬었다 심리학 하겠습니다.